요전 영상에서는 신숙자 씨가 왜 통영의 딸로 불리게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윤희상의 친북 활동 및 김일성 찬양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신숙자 씨와 그 두 딸이 요독 수용소에 있을 동안에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에 독일로 출국한 이후에 윤희상 씨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이제 고초도 겪고 기억이 안 좋으니까 오고 싶지 않은 면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역대 정부는 윤희상을 여러 번 초청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영에 가면 2000년대 이후서부터 지어진 엄청난 윤희상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천 테마파크인데 원래 이름을 윤희상 기념공원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국비, 그러니까 세금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간 건데, 이걸 보고 이제 우파 인사들이 무슨 소리냐, 친북 인사 이름을 붙인 기념공원을 지으면 어떡하느냐 해가지고 이름을 도천 테마파크로 바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그냥 윤희상 공원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 안에는 윤희상을 기념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통영에서는 국제음악회, 이게 앞에다 윤희상을 붙이면 됩니다. 개최하고 있고, 통영 국제음악당도 있습니다. 이게 윤희상 기념 국제음악당입니다. 그리고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아예 이제 윤희상 이름을 붙인 국제음악 콩쿠르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이는 하얀 집, 굉장히 예쁜 집이죠. 이게 이제 베를린 하우스인데 윤희상 음악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건물만 지으면은 그냥 윤희상 이름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의 뭐 우상화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또 정부에서 어떤 국고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7월에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베를린을 방문했다가 베를린 그 공원 묘지에 있는 윤희상 묘소를 참배를 하죠. 그때 무슨 통영에서 가져온 동백나무를 그 비행기에 싣고 가서 여기다 이렇게 묘소 앞에다가 심었습니다. 요 사진이 여기가 이제 김정숙 여사고, 요게 그때 가져온 동백나무입니다. 이게 너무 생뚱맞은 일이라서 본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아, 음악을 전공한 김정숙 여사가 평소 윤희상의 음악을 좋아했는데 베를린 공원에 이렇게 쓸쓸히 묻혀 있다는 걸 알고 그 고향의 동백나무를 가져다 심었다라고 이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2018년 3월 20일 날 문재인 정부 때죠. 베를린 공원에 묻혀 있는 윤희상의 유해를 봉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국제음악당 내에 그 근처에다가 안장을 해서 묘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거의 뭐 독립운동가 수준이죠. 그리고 2023년 3월 31일 전직 대통령 문재인 부부가 통영국제음악당 공연을 관람했는데, 그때 윤희상 묘소에서 이렇게 참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 추종자 묘소를 가서 참배를 한 거죠.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희상이 어떻게 통영의 아들로 됐냐? 뭐 세계적인 천재 작곡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통영의 아들로 불리우게 됐느냐, 그걸 좀 살펴보겠는데, 그 전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명을 할 적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김웅룡이라는 수학의 천재가 있었어요. 5살인가 6살 난 아이인데 그때 막 미적분을 풀고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어른들이, 야, 김웅룡이는 5살 때 고등수학을 하는데 너는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우냐 하면서 꾸지람을 듣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천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뭐 코페르니쿠스나 아이작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또는 미적분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라이프니츠나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무슨 음악가나 사회과학자에다가 천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천재, 심지어 뭐 축구의 천재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오길남이 자기의 그 입북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학위를 따니까 윤희상이 입북을 권유했다. 그리고 탈출해 와가지고 윤희상을 찾아가서 가족을 구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가족이 해꾸지를 안 당하려면 네가 다시 재입북을 해서 충성심을 보여줘라 라고 재입북을 강요했다. 물론 윤희상 부부는 이러한 오길남의 주장을 이제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11년에 통영의 딸이라고 이제 신숙자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윤희상을 통영의 아들로 이름을 지으면서 신숙자와 윤희상을 대비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통영의 아들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신숙자를 통영의 딸로 부를 적에는 어떤 애틋한 감정이 있는 거지만 윤희상을 통영의 아들로 부를 적엔 약간 비아냥거리는 게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통영 시민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네는 뭐 정말 세계적인 천재 작곡가로 알고 있는 윤희상이 김일성 찬양자였다니, 그러면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나 하면은, 자, 요독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신숙자와 그 두 딸은 참 안타깝다. 그렇지만은 그 사건하고 윤희상은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윤희상에 대한 거의 뭐 우상화 작업이 너무 심하니까 통영을 근거지로 나라를 구한 임진왜란 때 이순신보다 윤희상의 우상화가 더 요란하다.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통영의 딸과 통영의 아들을 얘기할 적에는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됐고 한 사람은 이제 가해자가 됐는데, 본인은 우리는 입북을 강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피해자만 있고 이제 가해자가 없는 거죠. 그 가해자는 신숙자 씨와 두 딸을 억류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쳐넣은 북한 당국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북한 당국을 찬양하는 윤희상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술적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은 그 사람의 이적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도대체 저는 그 윤희상과 그 가족의 정체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강한 의문이 드는 게, 원래는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으니까 독일로 국적을 바꿔버리죠. 그런데 살기는 또 북한 가서 1년에 몇 달씩 살다 오고, 그리고 우상화 작업은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집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와서도 살고,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하기야 뭐 정체성 혼란의 시대죠. 이게 뭐 국회의원이 그 코인을 얻기 위해서 된 건지, 또는 사랑방을 만들기 위해서 책방을 만들었는지, 커피를 팔기 위해서 책방을 만들었는지, 이게 혼란이 오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 책방에 무슨 뭐 커피값이 6,800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거기 라떼 커피 값은 4,500원이고, 그 다음에 라떼도 특별한 라떼가 있는데, 그거는 그 주인이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을 붙인 토리 라떼라고 합니다. 그게 6,800원입니다. 참고로 스타벅스의 카페 라떼는 지금 이제 5,000원인데, 뭐 스타벅스 라떼보다는 그 책방 라떼가 500원이 더 싼 거죠.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될 게 소위 뭐 지도층 아니면은 정치 엘리트들인데, 오히려 그 정치 엘리트들이 이거를 더 그 부추기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술적 성과는 인정하지만은 그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할 적에 그 사람을 기념하는 행사나 또는 그 사람을 기념하는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옳지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기념하는 음악 행사를 위해서 수십억 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고 또 그 건물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또 수십억 원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진 두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평양 근교에 북한 당국이 마련해 준 윤희상가를 위한 전원주택입니다. 꽤 크죠. 그 밑에 이제 사람하고 개가 보이는데 이 개도 북한 당국이 줬겠죠. 뭐 풍산개 같이 풍산개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윤희상 씨 부인이 이 개를 껴안고 뭐 아주 유유자적하게 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통영에 있는 윤희상 씨, 윤희상 가의 집입니다. 딸이 와서 여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가 뭐냐? 독일에 집도 있고, 평양에 또 집도 있고, 한국에도 집도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금을 쓰면서 기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회의가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같은 작곡가인 그 정추 선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추 선생은 고향이 전라남도, 그러니까 광주입니다. 광주 부잣집 아들인데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 있어서 해방된 이후에 북한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1952년도에 내가 음악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 해서 모스크바로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모스크바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김일성이가 계속 자기의 그 반대파를 숙청을 하니까 김일성 비판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해가지고 소련에 요구를 해서 북한으로 소환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추 선생이 소련에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망명이 받아들여졌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죠.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망명을 신청했다. 글쎄, 오죽했으면은 소련이 정추 선생의 망명을 받아줬겠습니까? 또는 그의 음악성이 너무 아까워가지고서는 망명을 받아줬을지 모르죠. 그래도 이제 북한이 계속 항의를 하니까 1959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정추 선생이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때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2012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추 선생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추 선생을 그 소식을 들은 언론사에서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 기자가 일부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윤희상으로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추 선생이 발끈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북한 체제를 반대한 망명자고 윤희상은 사이비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찬양한 사람입니다. 나를 그와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윤희상과 같은 변절자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딱 끊어버린 겁니다. 북한은 사이비 사회주의 독재 국가다. 윤희상은 변절자다. 이렇게 이제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살려면은 이 정도 결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재밌는 사실은 그 정추 선생이 알마티에 가가지고 현지 여성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마 러시아계 여성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뒀는데 그 중에 둘째 딸이 정야나입니다. 이름도 그래서 이제 러시아식이죠. 정야나는 1995년에 할아버지의 조국인 한국이 궁금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조선대 러시아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정추 선생 출생 100주기 특별전을 엽니다. 이건 뭐 별거 없고 가족 사진들, 그분의 악보,
첩보 이런 거를 이제 전시하는 거죠. 정추 선생은 사회주의자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싫어서 월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북한으로부터 이제 탄압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그의 이제 음악성 같은 건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출생 100주년이 됐으니까 조그만 전시회라도 하나 열어주자. 요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뭐 가족들도 더 이상 큰 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루이제 린저 얘기도 했지만은 윤희상 씨는 왜 그렇게 극단적인 김일성 찬양자가 됐을까요? 저는 잘해줬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윤희상 씨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평양에다 집까지 주는데 뭐 껌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유럽에서 이름난 작곡가로서 그 가족이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독일에도 집이 있어야 되고 평양에도 집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에도 집이 있어야 되고 어느 통영이란 시에 가면은 그냥 뭐 기념관 도서관 해가지고 엄청나게 기념물이 있어야 되고 이거 욕심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주는 당국은 또 뭡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참고로 오길남 선생은 지금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요양원에서 지내신다고 합니다. 지인이 방문했더니 딸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꿈을 꿨다고 굉장히 그거를 즐겁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